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아니 저희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무엇을 물어볼지 고민하기 전에 계속 교육부와 세상이 이야기할 거리를 계속 던져줘요.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매주 요즘엔 계속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긴 편한데 청취자분들은 좀 힘드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가 2025년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아예 이걸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주는 의미라든가 내용, 파장, 그리고 현재의 입시를 준비하는 이게 초등학교 5학년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그러면 사실상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어떠한 청취자분들 같은 4학년까지인가요? 아니 4학년부터 이제 적용되는 거니까. 우리의 4학년인데. 못 가. 우리 5학년이야. 우리 5학년. 그래서 내가 우리의 5학년이라 내가 우후 이러면서 우리 애를 가는 게 그래서 내가 괜찮아 너는 가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5학년쯤 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요것이 주는 어떠한 의미적인 해석을 다르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하고요. 교육뉴스 브리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저희가 그냥 총론적으로 해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일단은 드리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초, 5, 6,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어머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초 5, 6에 중등부, 고등부 다 듣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전에 수학책을 되게 좋은 걸 막 웃으면서 방송하다 보니까. 업됐어요. 네, 저희가 사실은 되게 업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송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여기 네. 이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분 다른 아니에요. 분이에요? 네. 교육연구관 김승환 되는 다른 분인가? 이분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그래요? 네. 그분은 시도교육감, 전라북도 교육감님이신 그 김승환 교육감님이랑 제가 토론회에서 한번 만나갖고 며칠 전에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토론을 했는데 왜 저희가 막 되게 상상고 얘기하면서 왜 그러셨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꼭 방송에서 정정을 하고 싶다. 정정을 하고 싶고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건방지게 좀 표현했었던 게 아닌가. 사람은 기존 한번 만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진정성에 대한 어떤 측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좀 가볍게 본 건 아닌가라는 어떤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청취자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니 상상고 저거 가만둬도 없어지는데 왜 자꾸 건드리셔가지고 오히려 상상고를 살렸냐라는 어떠한 생각이 들게 했는데 이분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나는 전라북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세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의 기회균등 전형이 뭔지 아느냐. 그거는 지역 인재를 뽑으라는 전형이다. 그래서 30% 정도의 지역 인재를 뽑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지역 인재라고 하는 게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여야 되는데 서울서 상상고에 온 학생이 전라북도의 지역 인재가 돼서 전라북도의 의대를 들어가고 전라북도의 치대와 한의대를 들어간다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나고 자란 그 지역의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안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교육감의 어떠한 법적 근거와 역할과 책임, 이런 부분들을 막 법 조항까지 말씀하시면서 막 쫙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아마 방송할 때, 이런 말씀을 아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오히려 전라북도에서는 좋아하는 경향이 많다. 그분에 대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보다도 좀 더 그러니까 상상고를 싫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역의 인재를 뽑기 위한 어떠한 전형을 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지 않은 그런 배려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배려받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아야 될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 배려의 기회를 주느냐.
이게 오히려 불공정한 게 아니냐라는 어떠한 취지셨다라는 것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사고 문제.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저쪽 어디야? 청심국제고 같은 데가 네. 가평 전형이 있잖아요. 가평 네, 지역 네, 전형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청심국제중 아이들 뽑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아, 이거 마찬가지구나. 네. 아, 이게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당연히 그렇게 뽑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청심국제중에 다니는 아이들은 원래는 거기서 살던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네. 다른 지역에서 온 애들이고 네. 근데 걔들을 청심국제고에서 일부를 뽑을 수 있게 만들어놨다라는 점에서 그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그럼. 민사고도 아마 그쪽 지역 학생들을 좀 일부 뽑으려고 하는 네, 그런 횡성 성향들이 이제 있어요. 전형이라고. 횡성 전형은 그 몇 명이지? 한 명? 한 명이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게? 그런 면에서 외대부고는 외대부고는 그런 면에서 훌륭한 훌륭하죠. 네. 거의 30% 전형을 용인시와. 근데 원래 그 용인시와 계약 자체를 체결할 때 뭐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놓고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뭐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일단 유지가 되고 학교의 지위가 보장이 되는 거니까 뭐 학교가 뭐 어떻게 되든 대부분 저희의 기존의 어떤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아마 그냥 큰 변화 없이 가는 게 맞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막 웃으면서 우리 애가 초5인데라고 얘기한 건 저희의 성향 자체가 어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쪽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는 그냥 가면 되겠구나. 우리 애가 문 닫고 들어가네? 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도자료와 더불어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이거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교 사회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이다라고 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즉각적이고 이례적으로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나타나는 교육제도 변화에 관련된 그런 것들 때문에 급조되었다라고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이게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 이게 만약에 5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5년 후 뭐 세상이 바뀌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 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은 이 안 자체가 급조될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안 자체가 교육부가 뭔가의 어떠한 정치적 영향 속에서 만들어지는 안이었다면 이 안 자체가 가지는 신빙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추후 정책적인 형태의 집행에 관련된 실행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사안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을 보면은 마치 박근혜 정부 초기에 문이과 통합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개정 교육과정처럼 굉장히 연구적 형태가 아주 충분하게 녹아져 있고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2025년으로 못 박은 이유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거든요. 이때는 필연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로드맵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외로 교육부가 정권에 대한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 동안 고민했고 집행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서 생각외로 굉장히 놀랐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저에게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이 정책이 되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런 생각을 좀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이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그거 지금 자사고나 외고 설립 근거가 시행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고교 설치에 관한 이제 법률이 있고요. 그 법률 아래 시행령이 있어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그러니까 외고나 특목고 자사고 등에 대한 규정 자체는 원래 없습니다. 법에는요. 단지 그 법의 61조에 학교 교육 제도를 포함한 교육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표현 되게 자주 나와요.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의 몇몇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사실 여기에 근거해서 시행령이 생겼고 이걸 통해서 외고 등을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법이
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성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시행령을 걷어들이는 거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네.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정권이 바뀌게 돼도 이건 쭉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정권이 만약에 만들어져서 이걸 반대하는 정권이 만들어지면은 시행령을 세워주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반대하는 다시 이를테면 정권이 바뀐다고 쳤을 때 정권이 바뀌어서 이거를 자사고 외고를 반대하는 쪽의 시행령을 이제 시행령을 거뒀다고 하면은 5년 후에 없어질 건데 네.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서 시행령 이거 아까 했던 거 취소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부활되죠. 자사고 외고 부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지금 뭔가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어떠한 집권 여당이고, 네. 그다음에 이것에 동의하는 어떠한 정치적 정당이 정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그 흐름이 정권을 재창출하게 되면은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임 정권에서 이걸 없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 만들어졌는데 그 전임 정권의 교육적 철학과 반대되어지는 것을 굳이 시행령을 자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불가능한 거고. 이를테면 MB 같은 사람이 한 분 더 그렇죠.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만들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사고 외고가 5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정권을 잡으면 아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한당이 권력을 잡으면 아마 시행령을 만들 가능성이 폐지하고 높죠. 아니 이거 필요해라고 해가지고 만들겠죠.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시행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존립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학생 선발권의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외고나 국제고가 자소서를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뭐 내신을 보면서 미리 선발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반고와 다른 지위를 갖는 거거든요. 이 일반고와 다른 지위를 갖는 법적 근거를 없앴으니까 너의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지위가 없는 거니까 너도 똑같은 일반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원외고 너네가 학교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너네가 지금 현재의 외국어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 다만 그냥 동네 애들을 뽑아. 서울에 있는 애들을 뽑아. 일지망으로 원하는 애들이 갈 수 있게끔 해. 그래서 너네가 그런 교육을 받게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고를 관련 학생들 중에서 어학적인 형태에 관심이 많은 인문사회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배치표를 우리가 지금 한 열 몇 개 적잖아요. 그 중에 일지망으로 이제 대원외고를 쓰겠죠. 그럼 뭐 대원외고가 이제 일반고 경쟁률 뭐 예를 들어 7대1 이렇게 되면 이제 뺑뺑이 돌려가지고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대원외고가 그동안에 했었던 그런 형태의 특수 목적 교육을 진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드는 생각이 이를테면 이제 시행령을 일단 걷어들였어요. 걷어들이려고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걷어들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 골자잖아요. 일반고의 경쟁력이 그 사이에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자사고 외고는 시행령을 걷어들이겠다는 계획이 나온 상태면 이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자사고 외고의 영향력이 약간 줄어들고 일반고의 퀄리티가 조금 더 올라간 상태에서 만약에 시행령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면 그때가 되면 그래도 일반고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진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가서 시행령을 다시 부활시켰을 때 자사고 외고 쪽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이제 영향력은 좀 떨어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일반고 쪽에 힘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특히나 제가 가장 강조했었던 영재학교 2차 지필평가 이거 폐지입니다. 예시라니까. 예시로 아예 대놓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제일 먼저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공무원들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시로 우리가 방안을 마련하는데 예시가 뭐냐 지필평가 폐지야 라는 얘기는
우리는 반드시 영재고 2차 지필평가를 폐지할 거야라는 아니 뜻이거든요. 이거 보고 약간 웃길 것 같아. 영재고 쪽에서는 이렇게 폈는데 예시 그래갖고 자기네 얘기가 써 있어. 네, 자기네 예시가 써 있는데 뭐지, 그게 이거? 뭐냐면 지필평가 폐지. 그러면 이제 영재고는 이거 보고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이제 시험 못 보는구나. 예, 이제 2차 필기 시험 못 본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입학 전형에 대한 사교육 영향 평가 실시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행학습에 관련된 요소가 나와서 그렇죠. 자소서에 선행학습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도 검토를 하겠죠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관할 사항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영재고의 관할권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선발 방식 개선 등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준비 많이 했구나라고 하고 통계도 정확하게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은 자사고 중에서 지금 어떤 학교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을까? 저는 사실은 외고국제고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청신국제고 같은 경우 청신국제중이 있거든요. 그대로 올리면 돼요. 그리고 대원외고도 사실은 대원국제중, 영국제중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로 대부분 뽑아요. 지금도 상당수가 뽑히니까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가장 이제 힘든 게 어디냐? 하나고, 외대부고, 요 두 학교.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사고, 뭐 이런 학교들이거든요. 근데 외대부고는 재단이 외대잖아요. 하나고는 재단이 하나은행이고. 그렇죠. 받아들여야 돼요. 이 두 학교는 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지. 대응을 할 방법이 없어요. 재단적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학교는 어떤 방식이든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이 두 학교. 그러니까 학부모 선호도 1, 2위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싹 정리가 될 거고, 유일하게 아마 정부 정책에 가장 강력한 반기를 들 수 있는 학교는 이제 민사고. 저는 이제 민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단도 그렇고 오랜 동안 했고. 근데 그러기에는 민사고가 최근 너무 힘이 빠졌어요. 학교의 위상 자체가. 상상고는요? 상상고는 뭐 많이 힘드시니까 그분이. 상상고 요새 막 기사도 되게 많이 나오던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대안학교로 가야 돼요. 네. 갑자기 대안학교. 그러니까 대안학교 신청을 해버려야 돼요. 학교 재단이 이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고가 이것을 현재의 이 제도 하에서 만약에 나의 학교 지위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그럼 나는 대안학교로 갈게. 마치 이제 국제학교처럼 우리는 그렇게 갈게. 그렇죠. 대안학교, 인가된 대안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처음에는 그냥 만들어졌다가 이제 교육부 인가를 받았잖아요. 그거랑 달리 우리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갈게. 에이, 비인가는 좀 검정고시 치르게 할게 우리.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고에서 배우고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들도 어쨌든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지 말라는 그런 근거 규정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면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대안학교를 할게. 1학년 때 바로 이제 합격을 할 거 아니에요. 1학년 때 고철 검정고시가 붙을 거 아니야. 걔네는 시험을 봐가지고.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유일하게 현재의 법 체계 속에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학교를 신청하는 거예요. 예, 대안학교를 신청을 해서 대안학교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 많은 모든 비용을 학부모들이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민사고가 1년에 한 그래도 한 3,500만 원 정도? 요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민사고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 자사고들이 한 1년에 한 2천만 원? 2,500만 원?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죠? 기숙사비까지. 포함해서. 기숙사비가 3,500만 원 들어가는데 아마 대안학교로 하고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려면은 아마 한 7천 정도로 오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한번 저항을 해보는데 그 저항을 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왜냐면은 이게 하나고가 반발하고 외대부고가 반발하고 이러면서 뭔가 몇 개의 학교들이 그럼 우리는 대안학교로 갈게 라고 이야기하면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랄 거죠. 재단 자체가. 외대부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외로 법적인 형태의 제재에 대한 효율성은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외고는 학교를 없앤다고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고의 지위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다만 선발 방식에서 지금처럼 자소서 면접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일반고처럼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을 쓰는데 사실상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웃는 외고가 있고 우는 외고가 있는데 가장 웃는 외고는 성남외고. 그렇죠. 네, 웃어요. 성남 너무 좋아할 풀이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왜냐면 분당 이쪽 성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 인문사회 영어 잘하는 애들이 1지망으로 그냥 일반계 학생들이 쭉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뽑나 그 애들 갖고 하나 뭐 크게 우리 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지금과 다른 어떠한 흐름들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각 지역의 외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존립 목적에 맞게 그 인문사회적인 형태의 특수학교로서 존립이 가능해요. 국제학교도 어느 정도 몇 개는 가능하고. 그렇게 보았을 때는 오히려 학부모들도 지지하죠.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 우리 애들 시험 안 봐도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떠한 맥락을 놓고 본다면은 제도가 갖고 있는 정책적 집행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학원 측 사교육에서 일단 딱 나오는 그런 반응들은 되겠어라는 어떠한 되게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데 저는 좀 반대로 보고 있다. 상당히 이 제도의 정책의 집행력과 지금 여론의 지지에 대한 폭은 상당히 강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한 준비도 많이 했고요. 내용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현재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반응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방어책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가 교육과정도 못하게 했느냐. 최대한으로 그거 보장해주지 않았냐. 근데 그게 실제로 소송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네. 학교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보장됐는데 우리는 최소한 학생 선발권만 걷어갔을 뿐이다. 즉 필요 최소한도의 침해만 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교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교육과정 그대로 사용해라. 다만 학생 모집 선발에 있어서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었던 시행령을 없애겠다. 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권의 자율권은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특목고만 주었던 것을 일반고까지 확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권에 대한 자율권을 또 침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법적 근거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광석화처럼 만들어졌는데 정광석화처럼 만들어진 이 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급조된 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청취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 급조된 거 아닙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준비됐고 검토됐고 발표를 언제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을 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일 뿐 그러니까 정시 확대 수시 확대보다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준비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안 자체가.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고교학점제가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 1호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고등학교 현장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한 거예요. 지난 2년간.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이 학교들을 그대로 둔 채로는 이 고교학점제의 서열화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이 학교들 다 없애지 않아도 충분히 제 기능을 좀 다할 수 있는 거고 몇 개의 학교가 명문성의 지위를 뭐 잃어버린다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강남 8학군 문제는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저희가 기회가 주어지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예측은. 네. 뭐 일단 공식 발표에서는 선을 그었더라고요.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뭐 조사 결과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하긴 했더라. 이제 브리핑에서. 네. 아니, 저한테 말하면 그거 가서 막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한 번 얘기하는 게 어렵지 뭐 두 번 가서 얘기하는 건 쉬울 것 같아요. 국회 가서 토론하는 것도. 그때는 어려우셨어요? 그 다음에 엄청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정당의 그 공식적 지지를 좀 이렇게 철회한 게 꽤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당 가가지고 얘기도 해야 되고. 형 가신 김에 저기 지지도 하시죠. 제가 그 정당을 초창기 만들 때 제가 일을 했었잖아요. 예,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치랑은 교육은 언제나 항상 제 지론이 정치와 교육은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충분히 강남 8학군 문제 형성이 안 돼요. 왜냐면 수시 학종이 기본적으로 50% 이상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만들어졌을 때는
명확하게 대학 입시에 있어서 이 정도로 만약에 평준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경기도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 지역별로 우수한 학생들이 각 지역의 고등학교로 산계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뭐 그들이 전부 다 강남으로 이사 갈 것이다. 아니 왜 강남으로 이사 가요? 내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가서 편하게 공부하면서 학종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할 수 있는데 그거는 현재의 수능 준비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인강이라든가 현재 수능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생각들을 별로 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예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교통통신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개별 학교에서 내 아이가 얼마든지 그런 어떠한 지위를 누리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간 명문 학교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있는 학교들이 생기겠죠. 1지망, 2지망, 3지망.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문사회 쪽 학생들은 성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성남외고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면 문과적 지향이 아닌 어문 그 다음에 뭐 어떤 인문사회 쪽 지향 학생들은 일단 거기 지원할 거잖아요. 어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그 학생들이 쭉 모여져서 학교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학교에서 발탁되고 움직이는 학생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학교가 상당히 좋은 학교가 되겠죠. 일반고이지만 좋은 학교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학교별로 뭐 유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뭐 하나고도 하나고 그 자체의 선생님과 인프라를 가지고 움직일 거고. 뭐 그러면서 지금같이 독점적인 요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지위는 보장이 되겠죠. 이게 비평준화 시절에 그 서연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압도적인 학교였는데 평준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들이 만들어지는 것, 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갑작스럽게 강남 8학군이 부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심한 예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데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것에는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왔던 흐름에다가 조금씩 덧붙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강남판 이제 우려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반고가 뭐 득세하게 되면 혹은 자사고 외고를 없애면 강남 8학군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거기서 나오는 추세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공부하는 건 내신 따기 어렵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나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예전처럼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추세가 이렇게 일어날 때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이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런 추세를 꺾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갑자기 이런 정책이 딱 시행이 되는 순간 사람들이 거기로 이사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한 뭐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 강남권이 득세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갑작스럽게 모든 것들이 거기로 집중돼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 교육부 발표 안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23쪽이에요. 예, 저희가 이거 올려드릴 텐데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주요 방안에 대한 목표치 등에 대한 내역인데요. 여기에 항목이 나오고 돈이 나와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난 2년간 교육부가 물밑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가 정확히 나와요. 심지어는 뭐냐면 공동교육 클러스터 운영 지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학교 간 연계거든요. 학교 간 연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과정은 개설이 안 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개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학교들을 묶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 공동교육 클러스터 운영 지원이 2019년에는 24,000명 정도가 했다면 2024년에는 38,000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130억 원이다라고 정확히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이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고 교육감들이 철폐하라 얘기하니까 사실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 누시 그냥 있으셔도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분들은. 그다음에
학교 간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개설 교과목 수는 247과목.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2019년에는 247과목 정도만 학교 간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선택 과목을 개설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2024년까지는 1000과목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못 듣는 과목은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든지 네가 원하는 것은 개별적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으로 304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예산 편성표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 항목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집행되어 가는 과정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마 자사고 외고의 가장 충격적인 거는 본인들은 알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아마 어떤 미래가 펼쳐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흐름이고요. 저는 이 정도면은 차기에 누가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정치권이 누가 어떠한 정책적 이슈를 갖고 정권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걸 다시 수월성 교육으로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내용들을 만들 때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난 왜 쉽게 될 것 같지? 물론 그 정당이 물론 자유한국당이 잡으면 쉽게 뒤집을 거예요. 쉽게 뒤집고 뭐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외에 아마 정당이 그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걸 뒤집기는 쉽지 않다. 이걸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보면서 뭐 대선 이후에는 뭐 교육진단 방송할 때 자 이제 이거 끝났습니다 이렇게 방송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그냥 사라집니다. 준비하시죠. 뭐 초등학교 5학년까지입니다라고 방송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이게 여론이 60% 정도의 지지예요. 항상 이런 안이 나올 때 60에서 65%거든요. 정시학 때도 60%, 6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정책이 50%가 넘으면 사회학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갖는 정책이거든. 그러니까 사회적 쟁점에서 50%가 넘는 지지를 얻으면 팽팽한 것을 제외하고 60%가 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민주적 사회 내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론적인 능력만 놓고 본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으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 방송은 어떤 교육적 형태의 평론을 하는 방송이 아니라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요거는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교 학점제를 정말 반드시 하겠구나 예요. 거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교 학점제의 전면 시행이라고 하는 로드맵이 철저하게 지켜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 대한 그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 내년부터, 이렇게 예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 고교 내신을 준비할 때는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서술형 평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궁금한데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해요? 4학년인데 4학년 책을 읽고 글 쓰는 연습을 원래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미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거고, 반드시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거기에 맞는 평가 시스템과 내용들을 갖출 거란 말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그냥 느긋하게 얘기했었던 앞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에 관련된 서술적 형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이제는 굉장히 빨리 올 거예요. 몇 년 안에 학교의 평가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결국은 자사고 외고 폐지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교육뉴스 브리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갖고 우리가 한번 대화를 나눠볼 수 있겠지만, 저는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청취자분들께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서술형 대비를 시키셔야 합니다. 네, 서술형 대비를 시키셔야 되고 수행평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고교 학점제는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이 정도의 예산이 만들어지고 이 정도의 준비가 만들어지고 사전 정지 작업으로
사회적 논란과 이슈거리가 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까지 밀어붙일 정도라면은 이미 고교 학점제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교육부가 움직이고 있으니 정책에 대항하지 마시고 결국 평가 시스템의 변화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선에서 굉장히 빨리 올 거고 저희가 매번 얘기했던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것이 금방 실현될 거기 때문에 중학생 어머님들, 저학년 어머님들일수록 독서와 쓰기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변화된 형태에 대한 개인의 역량을 좀 기르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교육뉴스 브리핑에서도 또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 얘기는 또 거기서도 또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입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요 정도로 한번 다루면 어떨까 싶습니다. 머리는 근데 왜? 자 아까 그 물어보려다 말았어요. 머리요? 예, 머리 왜 왜 깎으신 거예요? 아니 왜 내 머리 깎는데 뭐라 그래?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가지고.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자꾸 그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아니, 미리 제가 얘기하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요새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바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예, 오늘 훈쌤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청취자분들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날 독서 꼭 들어주세요. 진짜 재밌는 책이에요. 예, 재밌는 책이니까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하루 종일은 아니고 지금 이 방송 내내 굉장히 유쾌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책에 대한 어떤 내용이니까 수요 독서 시간도 많이 청취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